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1일 임술 세번째 기사 1442년 명정동 7년 태조가 왜구를 소탕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라고 전지하다. 경상도와 전라도 관차사에게 전지하기를 홍무 13년 9월에 왜구가 떼를 지어 육주로 올라 우리의 경계를 침략하였을 때 우리 태조께서 부오를 정비하여 이끌고서 바로 운봉에 이르러 한 번에 소탕하였으니 그 훌륭한 공과 위대한 업적은 후세에까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군마의 수효와 적을 제어한 방책과 전접한 수와 적을 함락시킨 광경 등을 반드시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니 경은 도내 여러 고을에 산지하여 살고 있는 늙은이들에게 널리 다니며 방문하여 상세히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이때 이르러 임금이 바야흐로 용비어 청가를 짓고자 하여 이러한 전지를 내린 것이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1일 임술 네번째 기사 경상도 사량만호를 혁파하는 여부를 우승지 조국간에게 묻다. 임금이 경상도 사량만호를 혁파하는 것이 어떨까의 편부를 우승지 조국간에게 물으니 그간이 대답하기를 신이 앞서 그 도의 관찰사가 되었을 때 신에게 명하여 그곳에 가서 혁파할까의 편부를 살피라 시기에 그때 신이 수로로서 얼마나 먼지 처치사 이징석에게 물었더니 육지에서 30리쯤 된다 하므로 신은 만약 바람이나 큰 물을 만나게 되면 오후감이 불리하여 물사함을 기필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감히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사량은 아득하게 바다 가운데 있을 뿐더러 형세가 외로움으로 이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구로서 본국이나 중국으로 도둑질하러 가고자 하는 놈들은 반드시 이 사량을 경유하여 연화 욕지도에 가서 육지의 식수를 떠가지고 갈 수가 있으므로 이 사량만호가 그들에게 가는 길을 반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돌연히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혁파한다면 외적의 성식을 먼저 알기가 어려울 것이오니 차라리 지략이 있고 효용한 사람을 가려 보내서 굳게 지키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한 임금이 그렇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1일 임술 다섯번째 기사 거질다포 위에 연대를 설치하고 취각을 부릴 사람을 두어 적변을 알리게 하다. 병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거질다포는 대마도와 민가의 연화를 서로 바라볼 수 있을 만치 가깝고 또 방원현은 이 거질다포와 도로가 서로 통하오니 청하오건대 이 고개 위에다가 연대를 설치하고 또 각성이 서로 들릴 수 있는 땅에 취각을 할 사람을 두고서 만약 적변이 있을 땐 이런 것으로 빨리 알리게 하여 적들이 가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2일 개해 첫번째 기사 종묘의 이천으로 행행을 고하는 형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2일 개해 두번째 기사 하직하는 지 익산군사 조겸지를 인견하다. 인견하고 이르기를 한 고을의 사업은 모두 수령의 한 몸에 묶여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상을 출납하고 농상을 권고하는 것은 더욱 급선무이니 가서 너의 직책을 다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2일 개해 세번째 기사 안지와 남수문에게 태조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라 이르다. 임금이 예문제학 안지와 지편전 남수문에게 이르기를 태조께서 잠저 때부터 신성하고 용모하였던 행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지금 실록을 보니 어찌 이다지 간략한가 하니 지가 대답하기를 신등도 역시 전하에 들은 일이 있으나 다만 기사한 것이 소략함을 한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옛 늙은이들을 방문하여 실제로 있었던 사적을 갖춰 기록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2일 개해 네번째 기사 성승이 기복의 명을 거두어 상제를 마치기를 청하다. 상언하기를 신은 본시 엄호하는 재주도 없을 뿐더러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도 아니온데 이제 기복의 명을
들어오니 황공하여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남방의 수자리로 가서 자모와 연결하지 못하여 마음 아픔이 만극하였사온데 지금 또 기복이 되어 상제를 마치지 못하게 되오니 생전과 사후에 함께 어미에 효도하는 정성이 없게 되었으니 부끄러운 낯을 어찌 감당하오리까. 엎드려 바라오고 성상께서는 신을 기복시키신 명령을 회수하시어 상제를 마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5군 세종 24년 3월 2일 개해 5번째 기사. 각처의 제단을 흙으로 쌓고 봉상시로 하여금 엄히 고찰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각처의 제단이 매우로 잘 허물어지므로 이 앞서 돌로 개축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자의 뜻을 상고하오니 모두 이르기를 흙을 쌓아 올리어 마련한다고 하였고 돌을 쓰라고는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예전 제도에도 흙을 쌓아 올려 단을 하고 땅을 닦아서 선을 만든다라고 하였고 돌을 쓰라는 제도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또 돌을 쓰면 벌레와 뱀이 구멍 속에 들어가 있어 도리어 불결하게 되오니 청하오건대 고제에 의하여 흙을 써서 굳게 쌓고 단을 보호할 사람을 더 두어 봉상시로 하여금 엄히 고찰을 더하고 소나 말이 밟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5군 세종 24년 3월 2일 개해 6번째 기사. 평안도 본령을 강계부로 옮기고 희천 이남의 갑사와 강계군으로 지키게 하다. 병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여 아뢰기를 영변군은 도질제사의 본령이온데 본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연변지역과는 거리가 대단히 멀므로 만약 적변이 있게 되면 반드시 시기를 맞추어 구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도질제사는 매양 얼음이 어느 때로부터 장마로 물이 불어 오르기 전인 즉 7월 보름 이후로부터는 다음에 4월까지 이르러서는 강계부에 가서 머무르므로 본령에 있는 날은 1년 중에 2, 3개월이 지나지 못하오니 청하오건대 본령을 강계부로 옮기고 거기에 딸린 영군은 희천 이남의 각 고을에 있는 갑사들로서 함길도의 예의에 의하여 부방하게 하되 아울러 강계군의 100명도 이에 통속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3월 2일 개해 7번째 기사. 경기 수군을 합번하고 60이 넘어도 강장 한 자는 계속 쓰게 하다. 지중추원사 윤득콩이 상언하기를 경기의 좌우번에 있는 수군은 이를 다른 도의 성군의 예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전라도 연변에서 배타기를 관숙한 사람들을 뽑아 교동과 강화에 있게 하고 특별히 구분전을 주어 그 생활을 후하게 하고서 상하번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항상 병선을 타며 기계를 수리하게 하다가 본도나 다른 도를 물러나고 만약 적변이 있으면 나누어 파견하여 수호하게 하였던 까닭에 좌우변 수군은 항상 선상의 우익이 되어 육군 10인이 이들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련에는 흉년으로 인하여 수군을 다 상하번으로 나누어 용맹한 군사는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고 그 하번이 된 자는 사사로이 배를 가지고 사방에 나아가 모리를 일삼으니 만일에 사변이 있게 되면 이들을 어찌 아침에 불러서 저녁 때까지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비난한 자는 사정에 따라서 마땅히 휴가를 써 구휼하는 것도 좋겠으나 어찌 항산이 있는 자까지 일례로 상하번을 나누어 변방 수비를 허소히 하겠습니까?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변방에 속한 수군에게는 상하번 제도를 다 없애어 방어를 충실히 할 것입니다. 또 각도의 성군은 나이 60이 되면 군을 면제한다고 법령에 실려 있으나 신은 생각하기를 대개 사람 중에는 늙어서도 힘이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나이는 비록 젊더라도 힘이 약한 자가 있는 법이오니 군주론 연령의 노소에 구애되지 말고서 오직 그 힘쓰는 정도에 따라 기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수로는 사람마다 그 속을 아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젊었을 때부터 배를 늘 타서 평소에 사변을 잘 아는 자만이 사변을 대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돈은 우선 말하지 말고라도 신이 평소부터 잘 알고 있는 경기 좌우변 수군을 본다면 여러 섬 출신인 수군이나 전라도 연변에 늘 살던 사람들은 물가에서 나서 배 위에서 늙었으므로 수로 사변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어 나이가 비록 60이 되었을지라도 용감한 적 10사람은 당할 자가 혹 있을 것입니다. 유사가 수군과 육군의 군적을 기록할 때 다만 나이 60이 되었다고 그대로 제거하고 전내나는 아이로 아무 경험도 없는 자를 충당함으로써 나이는 비록 늙었어도 강장한 힘을 가진 자가 한가하게 군역을 피하게 되오니 실로 미편한 일입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 유사가 군적을 고칠 때는 반드시 나이에 구애하지 말고서 한 사람의 근력이 강장한가 수척한가를 살펴서 버리거나 쓰거나 하여 국가의 엄호하는 본의에 저버림이 없게 하소서 하니 이를 병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경기 수군을 합헌하는 일에 대하여는 지금도 각도 선군을 모두 좌우령으로 나누어서 한 달씩 체분함으로써 노일을 균평히 하는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오직 경기 수군만 합헌하여 방한다면 그들의 고생이 너무 심할 것이므로 전과 같이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또 선군으로서 나이 60이 넘은 자라도 근력의 장략을 살펴서 군역을 면제하라는 일에 대하여는 이제부터 나이 비록 60이 넘었더라도 만약 배 타는 데 익숙하고 기력이 강장한 자는 별도로 군적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전투 연습이나 사변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소집하여 교습시키어 사변에 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것은 병조의 보고대로 시행하고 병군을 합헌한다는 것은 덕홍의 말대로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3월 3일 갑자 첫번째 기사 강원도 이천 온정에 거동하고 충등 강무도 거행하다. 임금이 중궁과 같이 강원도 이천 온정에 거동하고 겸하여 충등 강무도 거행하였는데 왕세자도 따라갔다. 녹양평에 주정하니 경기관찰사 윤형이 경력조자와 양주부사 이중이 마중하여 배알하였다. 이로부터 수령들은 모두 그 고을 지경 위에서 마중하여 배알하였다. 임금이 세자와 같이 회암사에서 사냥하고 풍천들에서 머무르고 회암사 중에게 미도 40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3월 4일 얼축 첫번째 기사 중추 홍략의 어머니가 중궁에게 비자를 바치려 하여 활락하다 양전이 동가하였다. 중추 홍략의 어머니가 길가에 나와 배우니 100릉의 한 벌과 술 5병을 주었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홍략의 어머니가 중궁에게 비자를 바치려 하니 그들과 연파된 자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받으면 후일에 이것이 전례가 되어 누구나 바치려는 자가 많을까 염려된다고 하니 도승지 조서강 등이 아뢰기를 홍략의 어머니는 나이가 90이 넘었고 그 아들이 높은 벼슬에 제수된 자가 많으므로 생산께 입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요 다른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이제 이를 받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부끄러워 한스럽게 여길 것이오니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그렇겠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3월 4일 얼축 두번째 기사 배를 타고 고삭탄을 건너 가사평에서 사냥하고 연천 송절원에 머무르다. 양정과 세자는 배를 타고 고삭탄을 건너고 호종하는 신료와 진바리는 다리로 대탄을 건너다. 임금이 가사평에서 사냥하고 연천 송절원에 머물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3월 5일 병인 첫번째 기사 부구리에 이르러 사냥 구경하고 경창평에서 사냥하다. 철원 회산에 머무르다. 수레가 강원도 지경에 이르니 관찰사 조수량과 경력 이축이 길 좌측에서 맞아 배웠다. 임금이 부구리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곧 경기 구군을 풀어서 무리하도록 명하였다. 또 숙창평 시냇가에서 사냥하였다. 잡은 노루와 사슴은 종묘에 바치게 하고 철원 회산에 머물렀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부엉이가 건정드네 속으로 핵의 죄를 지내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비라 지평에서 사냥하고 회산에 돌아 머무르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평강현 노벌에서 사냥 구경하고 율평에서 사냥하고 제송평에 머무르다. 임금이 평강현 노벌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자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수리 앞에 서 있는데 짐승이 앞을 지나감으로 쏘니 살에 맞아 거꾸러졌다. 여러 대군들도 모두 이리저리 달리면서 활을 쏘았다. 이때 영흥대군 이염이 나이 바야흐로 9살인데 임금이 그를 대단히 사랑하여 만약 쫓기다 지친 짐승이 엎드려 있으면 가든 연을 멈추게 하고 사람을 시켜 염의 말을 그리로 몰게 하여 쏘게 하였다. 율평에서 사냥하고 제송평에 머물렀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구군 장수 이천이 노루를 쏘다가 잘못하여 구군을 쏘다. 아이고. 구군 장수인 전 동지 중추원사 이천이 노루를 쏘다가 잘못하여 구군을 쏘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저는 군주를 잘 인솔하지 못하면서 짐승 잡는 데만 탐을 내어서 항오를 잃고 자리를 벗어나 군주를 잘못 쏘았으니 청하건대 유사에 내리셔 죄주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우선 상한 군졸이 조금 나은가 더한가를 기다려서 처리하라 하였다. 사람이 문제지.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기반에서 사냥 구경하고 소저목평에서 사냥한 후 기평에 머무르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고성평과 대저목에서 사냥하고 기평에 돌아와 머무르다. 임금이 구군을 문의 의원이 명하여 약을 가지고 가서 구하게 하고 곧 기평에 돌아와 머물렀다. 호랑이가 구군을 문해. 호랑이가 나타났어.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삼구법에 의해 전군이 강무할 수 있게 하는 편부를 묻다. 삼군 장수 운성군 박종우와 일성군 정효전, 지도령 부사 이교와 전익군 이완, 파평군 윤암, 중추원 부사 이사금, 홍략 등을 불러서 하교하기를 옛날에 우리 태종께서 병조에 의논하기를 매양 강물할 때를 당하여 군사들에게 화살을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훈련하는 본이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 군사들로 하여금 달리면 활을 쏘게 하면 어떨까 하니 판서 조말생과 참판 황상이 대답하기를 만약 군사들에게 치사하게 하면 굴령이 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항우를 잃고 제자리를 벗어나 혹 활쏘기를 다투다가 사람을 상하게 할 패단이 있을까 염려되옵니다 하므로 태종께서 그 오눈을 따르셨기에 나도 역시 이 법을 조차 다만 대군들 말을 치사하게 하였더니 이때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이것은 대군만을 위한 강무이다고 하였고 장수들을 치사하게 하였더니 또 이르기를 이거는 장수만을 위한 강무다 하므로 곧 옛사람들이 삼구하는 법에 의하여 한쪽 면을 튀어놓고서 에워싼 후 그 에워싼 둘레 안을 셋으로 나누어 깃대를 세우고서 대군과 여러 종친들이 치사하는 한계를 구별하고 새와 짐승이 둘러 밖을 빠져나간 뒤에야 군사들이 달려가서 쏠 수 있게 하니 이 때문에 군사들이 치사하는 기회가 아주 드물고 적다. 그러므로 그들 군사들을 나누어 윤본으로 둘레 안에 들어가 쏘게 하여 전군이 강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노니 그 편부를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좌참참 황보인이 행궁에 나아가서 도승지 조서강 등과 함께 아뢰기를 그 삼구법이라 하는 것은 원래 수십만의 명의 대중을 수천이나 되는 넓은 지역에 배치하였을 때 성인의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짐승이라도 차마 다 잡아 죽일 수 없다는 뜻에서 한 면을 튀어놓고 몰되 거슬러 가는 것은 버리고 순순히 잡히는 것만 취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겨우 수천의 군병으로 산 하나 산깃을 하나쯤을 둘러싸고서 몰아가는 것이니 비록 사면을 다 에워싼다 하더라도 짐승 잡는 것은 상구법으로 하는 것보다 가벼울 것 같습니다.
가벼울 것입니다. 또 강무하는 날짜는 적고 군사의 수는 많으니 아무리 윤번으로 치사를 시켜도 그 군사를 고루 다 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러면 우선 경등의 의논대로 따르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9일 경호 세 번째 기사 90세가 된 전 산원 윤인에게 옷 한 벌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10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안협과 황포에서 사냥하고 기평에 머무르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10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이전 안협 등의 관창에 곡식을 내어 따라온 군졸에게 나누어 주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10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이사철과 이휘가 주악과 연수한 대군의 치사에 관해 상서해 대신과 의논하다. 장령 이사철이 아뢰기를 행궁은 서울에 있는 궁궐 같이 깊숙하지도 아니하온데 지금 광대 15인을 시켜서 중궁이 계신 장정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풍악을 연주하다가 밤이 깊어야 거치게 되니 신의 마음 면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하고 정은 이휘는 아뢰기를 근본 강무에 점하여 여러 대군이 종일 치사하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합니다. 대군으로 하여금 그 치사하는 것을 절제하도록 하고 한두 사람의 장수를 특명으로 사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하오리까. 또 나이 적은 대군들도 역시 모두 치사하고 있사온데 지금 바야흐로 나이 어리고 몸이 약할 때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못한 때 이처럼 치사를 계속하면 혹 발육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초술한 막차가 심히 적막하고 또 군주들이 시끄럽게 떠드니 잠을 편히 잘 수 없으므로 이렇게 장전 밖에서 풍악을 연주하게 한 것이요 중궁이 있는 가까운 곳에서 하게 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의 의사는 주악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말인가. 또 사장 안을 3분을 하여 기스를 세우고 대군과 여러 왕자의 치사하는 장수를 구비하고 그 둘레 밖으로 뛰어나가는 짐승은 군사들이 쏘아 잡았던 사실이 이미 전례에 있다. 대저 신하가 임금에게 말을 드리려면 반드시 먼저 할 일부터 고치하여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르기를 대군은 화살 몇 개를 어느 곳에 쏘았으며 제군들은 화살 몇 개를 어느 곳에 쏘았다고 하니 그렇다면 뒤에 있는 구사들은 어디서 화살 몇 개를 쏘았단 말인가? 또 나이 어린 영흥대군이 지자 두 사람과 같이 둘레 안에서 치사하였는데 너희들은 이 어린 아이가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이끄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지자들이 둘레 안에서 쏜 사실이 그러다는 것인가? 이를 모두 다시 아뢰라 하였다. 이사철이 아뢰기를 풍악하는 것은 신이 처음에는 장전 밖에서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고 다만 중궁이 계신 가까운 곳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또 연에서 내리시는 곳마다 늘 주악을 하므로 신은 혹 구세에서 전하를 풍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으로 오인할까 염려되어 이와 같은 말을 올린 것이며 별로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고 이휘는 아뢰기를 새와 들짐승이 많아서 대군들이 종일 달리며 활 쏘고 나면 그 몸이 필요하고 말이 곤하게 되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엎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생겨 성상의 근심이 되올까 염려되어 감히 아뢰었을 뿐입니다. 포치와 같은 일은 국가에서 엔노나에 시행하는 것이므로 소신의 구역할 바가 아닙니다. 나이 어린 대군이 치사하여 활 쏘고 말 달리는 것을 익히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지자들이 위내에 들어가 이에 참여함도 그러다고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혈기가 아직 정하여지지 못한 어린 몸이 말 달리기를 좋아하면 혹 방해됨이 있을까 염려한 때문입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박종우, 정효전, 황보인, 신인손, 홍약, 송기와 여러 승지들을 대간과 한 곳에 불러놓고 하교하기를 주악과 연수한 대군의 치사에 대한 일들은 내가 다 알았다. 만약 강무하는 일에 대하여 대간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나는 내일부터 무슨 면목으로 강무를 하겠는가? 장차 동궁으로 대신하게 하겠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내가 어제 태종께서 강무하시던 의논을 가지고 여러 경들과 상의하니 경들이 모두 이르기를 전대로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오늘은 대간의 말이 또 이와 같았다. 경들은 반드시 보고 들은 바가 있을 터인데 어찌 한묵하고서 말하지 아니하여 나로 하여금 사람을 속이게 한단 말인가?
경들은 각기 듣고 본 것을 말하고 겸하여 강무하는 데 편의한 방책을 말하여 보라 하니 황보인등이 아뢰기를 강무하는 본인은 오로지 병주를 훈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군사들로 하여금 모두 화를 쏘게 한다면 특히 항우를 잃고 제자리를 떠나게 될 뿐 아니라 사람이나 말을 상하게 할 패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또 대가가 있는 가까운 곳에서 군사들을 종행으로 치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태종께서 일찍이 두세 대신들과 법제를 강구하고서 그 의식을 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바꿀 수 없는 좋은 법입니다. 만약 신등이 소문과 같다면 어찌 신들이 모두 간사하고 아첨한 짓만 하고 한두 명의 바른 말을 하는 자도 없겠습니까? 대간들의 말은 대군께서 치사할 때에 말이 피곤하여 혹 엎어지고 쓰러지는 잘못이 있을까 염려한 것이오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고 사철은 이르기를 이것은 소신이 아랜 말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휘는 또 아뢰기를 신이 아랜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었고 다만 말 타고 달릴 때 혹 엎어지고 쓰러져서 성상을 마음에 상하게 할까 염려한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사만으로부터 우리 태종에 이르기까지 강무할 점에는 모두 여악을 써왔으나 내게 이르러 남악을 쓰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소란 막차에서 남악을 연주하여 적막한 마음을 위로한다는 것이 의리에 어찌 해롭겠는가. 또 이 앞서 이 강무는 시기를 당하여 명나라 황제가 돌아갔으나 특히 강무는 나라의 큰일이므로 부득이 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풍악은 할 수 없으므로 그때 밤중을 당하여 군주들이 떠드는 소리가 귀에 시끄럽게 들려오니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사람을 시켜서 목탁을 흔들어 여러 사람의 소리가 귀에 어지럽게 함을 막기도 하였던 것이다. 하물며 아무런 사고가 없는 때에 음악을 어찌 폐하겠는가. 대군이 치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사면으로 적의 침해를 받고 있으니 마땅히 무를 숭상하여 여러 아래 사람들의 보고 느낌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또 이것이 우리 조정의 가업이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내가 아직 나이 어릴 때 태종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시켜서 말을 몰아가면서 위내의 짐승을 쏘게 하셨다. 이러한 일은 채통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사철이 휘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서 물러나니 도순지 조서강이 묵묵히 있다가 작은 소리로 말하기를 대간들이 술과 고기의 하사를 받아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하여 별로 마음 쓸 곳이 없으므로 이 같은 오하라고 간절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하였다. 조금 뒤에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내가 처음에 대간의 말이 반갑지 아니하므로 세자에게 명하여 강무를 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만약 나가지 아니하면 대신들이 반드시 번거롭게 청할 뿐더러 또 나라의 큰일을 내가 어찌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일은 내가 마땅히 가서 볼 터이니 경등은 이리 알라 하였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10일 신미 네 번째 기사 경주 요청으로 이천에게 서울로 돌아가도록 명하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10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조수량에게 날다람쥐 2마리와 독수리 새끼 2마리를 바치게 하다. 강원도 관찰사 조수량에게 날다람쥐 2마리와 독수리 새끼 2마리를 바치게 하니 영흥대공원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었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10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정부들을 징발하여 행성과 석보를 쌓는 역사를 하다. 평안도 정부 1만 명을 징발하여 조명간 행성의 허물어진 24,110여 척을 수축하고 또 석보를 쌓으니 둘레가 4,400척이었다. 또 정부 2,200인을 내어 우예구자 행성을 쌓으니 길이가 1590여 척이며 석보를 쌓았으니 둘레가 1980여 척이고 또 정부 300명을 내어 자성군 지형 괴구자 행성을 쌓았으니 길이가 3090여 척이며 또 정부 9,000명을 내어 강계부 만포구자 행성을 쌓았으니 길이가 15,675척이요 석보를 쌓았으니 둘레가 6,644척이요 또 본도 정부 300명과 황해도 정부 2,000인을 내어 강계부 고산리 구자 행성을 쌓았으니 길이가 12,619척이었다. 이는 모두 2월 초 10일에 시작하여 3월 초 10일에 역사를 파하였다. 세종 7월 95군 세종 24년 3월 12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건천과 황포들에서 사냥 구경하고 기평에 돌아와 머무르다. 세종 7월 95군 세종 24년 3월 19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지편전 직제학 이선제에게 황천사리가 경찬 소문을 지어 올리게 하다. 지편전 직제학 이선제에게 명하여 황천사리가 경찬 소문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 이때 선제가 호가 중이므로 서울에 남아있는 동료 직전 남수문과 은교 신석조에게 편지하기를 그에 의한 일이 있다. 상관께서 소신에게 경찬소를 지으라 하시니 청하건대 이런 글과 비슷한 옛날에 지어진 글을 초출하여 편지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니 수문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제 나는 이 소문을 지을 책임을 면하였으니 참 기쁜 일이구나 하였다. 그것은 마침 같은 때에 서울에 남아있는 승지 김조와 강석덕이 남수문을 초청하여 흥청경찬 소문을 지으라고 부탁하면서 이르기를 이미 전지가 내리었다고 하니 수문이 대답하기를 앞서 본 집현전에서 경찬회를 혁파하기를 2번이나 글을 올려 청하였는데 이제 만약 찬수를 짓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인간으로 말하겠는가. 원컨대 부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도록 하십시오 하므로 김조 등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때 와서 수문이 선제의 편지를 보고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세종 7월 95년 세종 24년 3월 10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우찬성 출사강의 첨호가 죽으니 관곽 송지 종이를 내리다. 종이 70권을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 7월 95년 세종 24년 3월 1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정자 산편과 희악산에서 사냥 구경하고 기평에 돌아 머무르다. 세종 7월 95군 세종 24년 3월 1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니 수질을 염려하여 주정과 관리업을 멈추고 대현평에 머무르다. 중궁의 행차가 삼석탄 다리가에 이르니 먼저 다리 양측에 장을 들이운 후 중궁은 연에서 내려서 걸어서 지나가고 임금은 뒤에서 말을 타고서 건넜다. 이날 비가 내린 임금이 이천군은 큰 시내로 사방에 둘러져 있으므로 만일 물이 넘치면 반드시 건너가기가 힘들 것을 염려하시어 주정과 관리업을 다 거두게 하고 양진이 이 어가를 재촉하니 드디어 대현평에 머무르렀다. 세종 7월 95군 세종 24년 3월 1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원 질제사 박인현이 배할하니 사복말을 타고 호가라고 명하였다. 박인현이 행제소에 와서 배할하니 임금이 사복말을 타고서 호가하라고 명하였다. 인형이 함길도에 가서 수자리 산지가 6년이 되었는데 그 아비 호조판서 안신이 나이 많음으로 와서 뵙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세종 7월 95군 세종 24년 3월 1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도리평과 원평에서 사냥 구경하다. 임금이 도리평과 원평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 진양대군 이유가 말을 달려서 사슴을 쫓다가 다른 사슴이 와서 받으니 이 때문에 이유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다. 마침 이유가 탔던 말은 발광하여 획 도는 버릇이 있는 말이라 임금이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내구마 중에 이러한 악한 버릇이 있는 말은 기르지 말라고 앞서
전교한 적이 있었는데 사법관리가 항상 그런 말을 길었으니 제조 이사금과 판사 김의지를 추문하여 아래라 하고 곧 여러 대군에게 명하여 말다리고 할 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제군과 중추, 홍약 등을 위내에서만 치사하게 하고 대현평에 돌아가 머물렀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1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박인영을 인견하여 방에 대해 묻고 술과 풍악을 내려 아비를 축수하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1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서울의 군신이 우참산 이숙치를 보내 술과 과일을 가지고 문안하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3월 15일 병자 네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조수량에게 진기한 세례를 바치게 하다. 영흥대군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3월 15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정부를 내어 온성행성과 종성행성을 쌓았다. 함길도 정부 5,300인을 내 온성행성 16,970척을 쌓고 험한 곳에 흙 14,460여 척을 깎아내렸다. 또 종성행성 2,370여 척을 쌓고 흙 2,630척을 깎아내렸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3월 1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원정에 이르다. 흉작과 역사로 백성의 수고로움이 크다. 양전이 원정에 이르러 구군들은 모두 보내고 사위 군사는 시위할 만큼 헤아려서 머무르게 하되 나머지를 모두 돌려보냈다가 윤번으로 시위하게 하였다. 또 곡산 평강의 창고에 있는 미두를 내어 대가에 따라온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하였다. 강원도는 땅이 척박하고 인구가 드물게 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정부를 내어서 함길도 장상 역사에 가게 하였고 또 가을에 큰 물이 져서 벼농사가 흉작인데 이천이 더욱 심하였다. 지금은 또 새로 욕실을 지느라고 백성들이 역사에 수그럽고 또 지나가는 여울물이 깊고 넓어서 모두 교량을 새로 놓는데 그 제도가 심히 장엄하며 덜에 불을 베어 10년리의 간격으로 산더미같이 쌓았고 길 너비는 큰 수레 2개가 나란히 나가도록 마련하여 도내가 소연하였으니 백성들의 괴로움과 패를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3월 1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호군 장령실이 만든 아녀가 견실하지 못하여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다. 대호군 장령실이 아녀를 감조하였는데 견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며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3월 1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환학가 도사 이영문이 행군에 와서 알련하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3월 1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분이 예물을 진상하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3월 1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이선재가 황천사 경찬 소문을 지어 올리니 성달성과 채습으로 감장하게 하다. 직작 이선재가 황천사 경찬 소문을 지어 올린 임금이 판중 주원사 성달생과 환자 최습을 서울로 보내어 그 일을 감장하게 하고 달생을 행향사로 삼았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3월 1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이 노중래가 온정신에 대한 제문을 올리니 이 제사를 소사로 정하다. 이 노중래가 의방을 상고하여 온정신에 대한 제문을 올리니 이 제사를 소사라 하는 제도로 정하였다. 앞서 온양에서는 송례에 따라 제사하였던 가들에게 생축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생축을 쓰게 되었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3월 17일 모인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직산현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3월 18일 김희호 첫 번째 기사 원정에 거둥할 때의 진상을 검하였는데 이를 어긴 정분에게 전지하다.
평안도 관찰사 정본에게 전지하기를 온정에 거둥할 때의 진상은 일체 검단하도록 앞서 전교하였는데 경은 전교를 어기고 물건을 올렸으며 승정원은 승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히 계달하였으므로 선정관인 환자 김충을 의금부에 내려서 명을 어긴 줄을 징계하고 장차 올린 물건을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다만 먼 길에 도로 싣고 가는 패단이 있을까요? 우선 받아놓게 하였다. 대저 신하된 도리는 한 가지로 임금의 명을 따라야 할 것인데 경은 지금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물건을 올린 내가 심히 옳지 못하게 여긴다. 이제부터는 삼가 다시는 올리지 말도록 하라 하고 또 이런 뜻으로 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라고 하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초차에서는 예를 다 갖출 수는 없으니 그 중에 제거해도 될 일은 너희들이 좌참전 황보인 예조 판서 김종서 병조 참판 신인 손가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황보인 등이 아래기를 상상자께서 여러가지 일의 기틀을 통촉하고 모든 일을 간편하게 하시니 다시 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95군 세종 24년 3월 18일 김효 두번째 기사 대가를 따라온 신료 중에 병이 있는 자는 관문 온정에서 모욕하라 명하다. 세종실록 95군 세종 24년 3월 19일 경진 첫번째 기사 강원도에 굶주린 백성을 진율한 방책과 열을 메고 갈 인도의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황보인 김종서 조수강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올 때에는 도로가 대단히 평탄하였고 여기에 와서 보니 궁전이 또 크고 장려하다. 이 같은 큰 패를 끼쳐놓고 여기에 편히 앉아있으니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내가 이번 길에 지나오면서 보니 여염집으로서 마당에 곡식이 쌓여있는 집은 별로 없고 다만 이 호의 집에만 곡식이 조금 남아있었으니 아마 굶고 공공한 백성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경들의 본반은 어떠하며 그들을 진구하여 줄 방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논하여 아래라. 또 내가 이곳에서 목욕으로 시험해보아 만약 병에 효염이 있게 되면 단오전에는 황궁하지 못할 것 같고 효염이 없으면 내 속히 돌아갈 것이니 옥술에 딸린 사람들이 민간에게 폐를 끼칠까 염려된다. 황궁할 때는 평강 이남에서는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평강 이북에서는 길이 험하고 산이 막혀 수레를 타지 못할 것이나 그 중에는 더러 평탄한 길이 있다. 지난번 올 때는 수레를 잘 제작하지 못하여 중로에서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니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잘 마련한다면 다시는 그렇게 부러지거나 망가지는 것을 방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열을 타고 돌아간다면 그것을 메고 갈 인부가 대개 500여 명이나 소요될 것이니 이 근방 가까운 고을 백성들을 오게 하면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본도는 지난 가을에 수해가 있어 벽곡이 잘 되지 못하였으므로 혹 조국을 달라고 하는 백성은 있으나 아직 굶주리는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진율하는 방책은 본도 관찰사가 이미 다 포치하였을 것이니 반드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대저 민간에선 벽곡을 대개 세전에 모두 집안에 거두어 깊이 갈무리하여 두므로 비록 부자라도 세후까지 마당에 벽곡을 두는 자는 10집에 한두 집도 없습니다. 하삼도는 땅이 비옥하다 하나 다 이러한 것이니 마당에 벼가 없다에 다 굶주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병환이 오래되었을 때는 반드시 목욕을 오래도록 하셔야 할 효력이 있으니 어찌 며칠 동안의 목욕으로서 갑자기 그 효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기를 5월 이후에는 큰 물이 날까 염려되오니 청하건대 4월 금운까지로 기한을 정하시옵소서. 군주의 병환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이니 원컨대 작은 폐단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오며 가까운 이웃과 올 백성으로 교대하여 수레를 메고 가게 한다는 것은 편리한 것 같기도 하나 먼 길을 떠나가자면 반드시 8, 9일이나 앞당겨서 군정을 모아놓고 대가가 그곳에 이르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니 지금 농사일이 바야흐로 바쁜 때이므로 혹 방해가 올까 염려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서울에 있는 방패군의 수요가 1,500명이나 되오니 그 중에 강장한 자 500명을 가려서 대가를 따르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한 임금이 이르기를 경등의 뜻은 내가 잘 알았다. 나는 적은 패를 입고서 오래 머무르면서 모욕하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19일 경진 두번째 기사 관찰사가 행제소에 와 있는 문제로 승정원에 이르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본도 관찰사가 행제소에 와 있으므로 각고을 아전들의 왕래가 그치지 아니하니 관찰사를 먼 곳으로 물러가게 하여 그 패단을 제거하도록 하라 하니 우승지 조국관 등이 아뢰기를
관찰사가 아무리 먼 곳에 물러가 있어도 갖고 오래서 공사로 결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내왕하는 배단이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대가가 자기 지경 안에 주필하고 있는데 관찰사가 어찌 편안히 먼 곳에 물러가 있겠습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감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드디어 이 뜻을 강원 관찰사에게 주달하였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이천 강무장이 한계를 정하고 사사로운 수렵을 검하다. 경조에서 이르기를 이천 강무장은 검수를 범칙하는 곳입니다. 사립을 검하지 아니하면 노루와 사슴이 앞으로 희수하게 될 것이오니 정하옵건대 사면의 한계를 정하여 사립을 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3월 2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대호군 전 인귀에게 명하여 온정신에 제사하게 하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3월 2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목욕을 시작하고 광대를 시켜 담장 밖에서 풍악을 연주하게 하다. 날마다 그렇게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3월 2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이사철 등이 신하들을 관문 온정에 모욕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다. 장령 이사철과 정은 이휘 등이 아뢰기를 지금 번요한 태가 있다 하여 시종과 신료가 반수 이상을 서울로 돌아가게 하고 또 호종한 신하들을 관문 온정에서 모욕하도록 하시어 시위가 소홀할까 염려되오니 원컨대 이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3월 2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기도 통친현 사람과 전라도 흥양현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3월 2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정은 이휘가 흥천사 경천회를 정지하기를 청하다. 지난해에 흥천 경천을 베푸니 정부와 육조 대간이 상소로 이를 간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비록 윤호는 얻지 못하였으나 다시는 이를 설행하지 아니하므로 신등은 이로써 하늘 같은 성상의 뜻을 돌린 것으로 생각하여 즐겨하였더니 이제 이를 다시 시행한다는 말이 들려니 분격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비요건대 이 행사를 정지하시어 시민의 바람을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하였다. 성지, 조서강, 조국강, 성봉조 등도 이를 오활하게 여겨 눈웃음을 치면서 들어가 아뢰었으나 임금은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3월 24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정은 이휘가 소를 올려 경찬회를 정지하기를 청하다.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성명한 자지로서 천인의 하게 즈음하였고 지식이 고금에 통하시어 불시의 허탄함은 이미 통촉하셨을 것이오니 어찌 신의 군말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겨울에 사리가 경찬회를 정파하시라는 사유로 대승과 대소신료 및 태학사 등에 이르기까지 거듭 상소하였으나 윤호하시는 말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온나라 신민들은 전하께서 가난한 말에 거부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여 시끄럽게 떠들고 그치지 않은 날이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은 경천회를 베푼다는 말이 들리지 않으므로 모두 이르기를 전하께서 다시는 이런 회를 베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더니 오늘에 다시 이러한 거조가 있을 줄이야 어찌 생각하였으리까? 신은 엎드려 이 명령을 듣고서 분격함을 이길 수가 없어 반복하여 자세히 생각하여 보았으나 어리로서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은 더군데 사람의 화복은 스스로 선과 악을 얼마나 쌓았는가 하는 데 관계되는 것이요 부처를 받들고 안 받드는 것과는 처음부터 무관한 것입니다. 전하의 뜻으로는 장차 이것이 사직과 생민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어 그러시는 것입니까? 전하께서 이 행사를 감행하시는 진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지난해 수제로 여러 도 중에서도 강원도 가장 심하게 벽곡이 익지 못하였고 백성들이 먹기에 어려운 것은 전하께서 친히 보시는 바입니다. 이 경천의 비용으로 굶주리는 백성을 징구하시면 옳을 것이온데 어찌하여 감히 이와 같은 무익한 회를 베풀고서 천고에 나부람을 끼치려 하십니까? 맹자에 이르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아래에서 심히 좋아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 전하의 명령으로서 서울에서 이 회가 베풀어지면 그 풍교가 사방으로
행하여져서 후환을 만세에 끼칠 것이오니 장차 그 낌새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만기의 여러 일을 밝게 판단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었사온데 오직 이 경찬의 일만이 거룩한 정치에 누가 되었으면 어찌 된 일이옵니까? 신은 우리 동방에서 불교를 숭상하는 저쯤에 오늘부터 시작되오면 만세되는 전하를 무엇이라 이럴지 실로 염려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이 마음속으로 잊지 못하고 계속하여 하늘 같은 위험을 무릅쓰며 호소하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본데 전하께서는 가난한 말을 어기지 마시고 따르시며 사특함을 버리시는데 의심하지 마시어 급히 이 명령을 파하심으로써 신민의 소망을 만족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 소를 보고 이르기를 이 지경에 사는 백성들의 기근에 대한 일을 너가 들었다면 들은 것에 따라서 주달하는 것이 옳을 터인데 어찌하여 경찬내로부터 처음으로 나에게 말하는가? 임금이 허물이 있다면 타는 불을 끄듯이 하여야 이에 그치는 게 되는 것인데 너가 어제는 말로 와서 아뢰더니 오늘은 또 그걸로 소를 올려 지어 간하니 너의 마음은 나의 허물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고치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임금에게 간하였다는 이름이나 낚으려고 하는 것이냐. 나를 간할 만한 임금이라고 알았으면 말로서 간곡히 간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간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으면 물러가서 말하지 아니하면 옳을 것이다. 또 경찬회를 베푸는 이는 이미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니 아무리 말을 달려 명령을 전달한다 하여도 그것을 중지시키지 못할 것은 명백한 일인데도 이와 같이 간하고 있으니 나는 너를 경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너는 나의 허물을 광고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의 과실을 파양하고 있을 따름이다. 하고 이르기를 이 경찬의 경비를 옮겨서 줄인 백성을 징구한다는 것을 너의 말대로 따른다면 장차 수레로 운반할 것인가? 말로 실어 나를 것인가? 아니면 배로 실어 바다나 강물로 운반할 것인가? 반드시 먼저 거기에 대한 포치가 있어야 할 것이니 그것을 다시 아뢰하라 하였다. 이휘가 아뢰기를 신이 이번에 지나오면서 보니 수재가 심하였고 또 이곳에 이르러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백성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계달한 것이고 전부터 들은 것은 아닙니다. 신이 어제 모든 사이로 갖춰 말로서 아뢰었으나 아직 하교나 명령이 어떠한지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다시 소장을 올린 것입니다. 또 소신이 성상께 말을 올리는데 어찌 제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갑자기 계달하였겠습니까? 이것을 반복하여 상세히 상고하느라고 이처럼 늦어진 것입니다. 소신이 만약 경찬회가 오늘부터 베풀어진다는 걸 알았다면 어찌 감히 나아가서 가나였겠습니까? 듣자오니 경찬회를 4월 8일에 베푼다고 하기로 감히 말하였을 뿐입니다. 또 이 경비를 기민을 구휼하는 데 쓰게 하시리라는 말은 특히 간곡한 뜻으로 천청을 돌리려 한 것뿐이었고 신이 처음부터 이에 대하여 포치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처음 너의 소장을 보고는 이것이 나를 속이는 것인가 하여 조금 성이 났었는데 이제 너의 말을 듣고 오니 너의 뜻을 모두 알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24일 을리용 두 번째 기사 수헌 도우부사 안기가 흰 꽁을 바치니 서울의 군신이 전문을 올려 할애하다.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군신들이 전문을 올려 할애하였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성상께서 천명을 받으시 화하고 성한 기운을 빛나게 열으시니 땅 신령도 진이를 낳았나이다. 이에 아름다운 상수가 드러나고 간책도 더욱 빛을 내며 조화에서 송축하는 소리가 끌어올랐습니다. 삼가 생각하고 보니 성상의 덕은 고루고루 축복되었고 도는 누리에 널리 적시었습니다. 물을 누르고 문치를 닦으셔서 예악 형정이 함께 일어났고 백성을 자애하고 만물을 사랑하니 날고 기는 동식물까지도 모두 편안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화한 기운이 모여서 이 같은 화충의 상스를 이루었나이다. 서릿빛 털은 선명하고 희고 깨끗하며 천성은 순하게 길들어서 날고 돌고 합니다. 이같이 큰 선물이 밝고 성하니 아마 이것이 지치의 아름다운 대응인가 합니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신등이 처음으로 거룩한 때를 만나서 진귀한 부스를 보게 되었으니 직분이 서울을 지키게 되어 비록 반열에 나가는 길은 막혔으나 마음은 행궁에 가서 매여 할애하는 정성을 갑절로 바치옵니다. 라고 하였다. 화충은 꿩의 이명이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3월 24일 을요 세 번째 기사. 황천사에서 경천을 베푸니 김조와 강석덕이 맞고 설선문은 남수문이 짓다. 처음으로 흥천사에서 경천을 베풀게 하되 닷새 만에 마치게 하였다. 유도, 승지, 김조, 강석 등이 서로 황천사에 번갈아 나아가 공불과 반성하는 일을 보살펴서 처리하게 하였다. 그 소문 내용의 보살은 제자를 경계하고 조선국왕은 인을 누른다는 말이 있으므로 식자들이 이를 탄식하였는데 그 중에 설선문은 전직 남수문이 지은 것이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행향사 판중추원사 상달생은 삼가 여암 화상장하에 창하옵니다. 우리 조상 전하께서는 특히 조정을 위하여 황천사 사리탑을 중창하시어 공사를 마치시고 이에 경찬의를 베풀게 하셨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법년을 주장하여 진성을 열어 넓히시고 조정으로 하여금 불과를 돈성하게 하소서. 극이 생각하건대 5,000권의 교회와 연설은 비록 글귀가 지극히 많다 호나 33대 조파의 깊은 권한을 언어로서 가히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진남하는 분변이 없다면 수가 향상하는 마루를 알 것입니까? 적은 정성을 살피시와 오이를 널리 드러나게 하소서. 이 흥천사 탑은 실로 조정이 경영하신 것입니다. 세월이 오랜 까닭으로 기둥이 게으러지고 집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오건대 우리 주 성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미루어 받들어서 예한 모습대로 복구하시니 3층의 고운 뒷마루가 빛났으며 노을빛 무늬가 높게 번쩍이고 천함의 불경을 수장하였으니 칠보 아첨은 별같이 비칩니다. 이에 청정한 불도들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경찬의 모임을 열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여암 화상장하께서는 종림의 큰 간체이며 서군의 높은 표준입니다. 마음은 백수의 선에 참여했고 학문은 폐업의 종지를 전하였습니다. 서각자루를 휘두르서 상연의 빛을 더하였고 몰현금을 만지어 승평곡을 들이우며 무곡적을 붙여서 미묘한 소리를 가만히 올립니다. 모든 사람의 보고 듣는 가운데 복리를 같이 더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다. 이 모임의 이름은 108공승이라 하였으나 승도들이 사방에서 모여서 공양한 중에 1818명이고 속인이 387명이나 되어 그 비용이 적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리각 담장 밖에는 부녀들이 늘어서서 밤낮으로 먼저 보려고 다투었다. 처음에 임금이 서울에 계실 때에 대산 정갑성을 불어서 하교하기를 내가 그동안 뒤에 흥천사에 경천회를 베풀 때는 전후 10일 동안은 도첩이 없는 중이라도 서울 안에 왕래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였더니 이때 사헌부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금단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3월 2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첫째사 이징석이 대마도 외인이 중국에서 도둑질 함을 치게하다. 치게하기를 대마도 외인이 중국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4월 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석왕사에 안변, 회양 등 관청의 쌀콩 80석을 내리라 병조에 전지하다. 석왕사는 우리 태조께서 창건한 것인데 지금 번화를 고쳐 덮는 시기를 당하여 마치는 내가 근경에 왔으니 안변, 회양 등 관청 창고의 쌀콩 80석을 이곳에 내려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4월 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이천운정 행궁의 감독에 소홀했던 박강, 이순로, 이하 등을 추국하라 전지하다. 대호군 박강, 전부정, 이순로, 사알, 이하 등이 이천의 온정 행군을 감독하였는데 영조의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기둥 위에 새벽한 흙이 떨어져서 그의 사람을 상할 뻔하였으니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4월 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오도리의 15여 명이 도망가고자 하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이세형에게 전지하다. 한기도 도절제사 이세형에게 치게 하기를 잔류하여 살던 오도리의 15명이 장차 도망가고자 하는 형적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고 하니 좌참찬 황보인 예조판서 김종석, 도승지 조서강, 우승지 조국관 등을 불러 의논하였다.
황부인 등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야인이 잠오던 심을 품고서 또한 안심하고 이 땅에서 살려 하지 않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옛날에 제왕들로서 오랑캐에게 일찍이 정성껏 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그들이 오면 어루만져주고 가면 뒤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야인들이 이미 도망에 옮겨가려는 계책을 정하였다면 어찌 병이와 은신으로서 이를 중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거나 말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는 임금이 그 의논을 옳게 여겨 이내 이세형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아랜 도망하고자 하는 오도리를 처치하려는 계책은 한결같이 지난달의 내전에 의하여 시행하되 마이두는 남아 거주하는 오도리 등을 꿰어서 거느리고 도망하려 하니 그 정상이 밉다. 그러나 불러 돌아오게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일 뿐더러 또 도리어 훗날의 폐해가 될 것이니 거짓으로 모르는 척 하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다. 동오, 사합, 동인두, 권적, 이다하, 아다하 등은 회령 가까운 땅에 옮겨와서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 그 정상이 칭찬할 만하다. 종자와 양식을 연달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동망대와 이시가는 또한 전일에 내린 내전에 의하여 돌려보내지 말게 하라 하였다.